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4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제가 느끼고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시위 집회의 모습을 잘 담아내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생각합니다. 물론 참석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석 응원자에서 거리에 구호자로 떠들고 싶습니다. 사실 이곳에서도 크게 외쳤습니다. 뭐 동네가 떠나갈 듯이 뭐 위층 아래층 사람들이 밖에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12월 달에 저 아주 크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영생 수업 시리즈에서 이런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부산 그 프리즘인가요? 부산 집회가 있었는데 동네역에서 하던 장면을 보다 보니까 원래 그 참석하려고 엄청 했었습니다. 짐벌을 챙겨들려고 했는데 수리를 그때 12월 3일 날 아마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택배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DJI가 중국 회사고 또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그 스파이웨어 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스파이웨어냐? 아무튼 신기한 건 그저께 이게 고쳐졌습니다. 펌웨이가 다운받으면서 에러가 나가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증상을. 그래서 택배 보내지 않고 인천으로 전화 통화가 또 돼가지고 하필 어제인가? 이게 희한하죠. 그래서 이제 정상 작동이 됩니다. 짐벌이 오즈모 SE 참 신기하죠. 이 시각에 이제 고쳐지는 것도 신기하고 전화통화 연결된 것도 신기한데 재미난 건 그 한국말을 잘하는 여성이 중국 여성이라는 것이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놀라웠습니다. 중국인인데 한국말을 아주 잘해요. 한국인보다 더 급하지 않고 나름 친절하게 하는 걸 보면서 아니 한국인은 중국말을 저렇게 잘하면 안 될까? 외국어를 잘하면 안 될까? 이 생각도 들고요. 또 이 회사가 드론이라든지 짐벌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쪽으로 발달된 회사이기 때문에 참 신기합니다. 한국산 짐벌이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이런 것이 또 중국의 국가적 공산당의 전략인지 세계화 전략인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중국이라는 저 땅이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가면 좋겠지만 지금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것이 아주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참 아까 그 다큐 영화를 촬영했어야 되는데 또 제가 사진 영상과 출신이죠. 뭐 졸업을 안 했습니다. 졸업 안 한 이유가 1, 2, 3 계엄 때문입니다. 그때 한참 기말고사 이제 들어갈 시기인데 기말고사가 무슨 소용이냐. 뭐 그래서 안 쳤어요. 이제 학점 날라가도 상관없다. 예. 학점은 물론 이제 간신히 뭐 F는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 이제 등록을 안 했습니다. 마지막 한 학기 그냥 졸업하는데 마지막 학기 등록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무슨 공부냐 지금 내가 이제 나라가 지금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죽을 판인데 국민이 얼마나 뭐 몇 천만이 죽어도 눈꼼짝 안 하고 일어날 판에 무슨 사진 영상이냐. 배울 건 거의 다 배웠다. 어도비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는 거 기법이나 더 이제 손에 숙달시켜야 되는데 그것이고 저것이고 다 필요 없다 지금. 나라를 살리려면 나부터 지금 기존의 생각 틀어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 때려쳤습니다. 사실 대학 다니면 국가장학금 받지 않습니까? 국가장학금 받는 것도 누가 옆에서 바람을 넣더라고요. 뭐 국가장학금 받아가서 무슨 공부냐? 대학이냐? 대학이 그냥 국가장학금 받아먹는 뭐 그냥 장사 아니냐? 뭐 헛소리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말에도 좀 넘어간 것도 있고요. 내 생업을 위해서 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솔직히 뭐 대학의 교과라든지 진행 과정도 솔직하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교수들의 모습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따구로 일단 대학 졸업장 하나 더 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뭐 노력할 필요가 없다. 뭐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계엄이라는 것이 내 인생의 아주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몇 년을 일을 하지 않고 그 추이를 지켜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그렇다고 해서 봐요. 내가 뭐 빈둥빈둥 있는 것도 아니에요. 24시간 내 할 일 못하고 거의 공부하고 있는 상태예요. 온갖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국과 판단에 대해서 내 스스로 공부하고 자료를 찾고 우리나라가 무엇이냐, 내 살아온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자유시민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거의 개국과 같은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과 함께 재건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 했는데 사실상의 새로운 건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는 뭐 탄압당할 것이냐. 나는 탄압은 안 당한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재명 내란 상태를 우리가 국민들이 벗겨낼 거라고 봅니다. 저 국민들의 승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로 탄핵 정국을 만들어내면서 자기들이 이겼다. 그거 진짜 저들이 이긴 겁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나라가 삐뚤어졌지 않습니까? 문재인이라는 악마, 재앙적 악마, 간첩 새끼가 나라를 윗대가리부터 완전히 흩쓸어 버렸는데 사실은 김대중 때부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서거와 함께 대한민국은 전두환이가 좀 이 비리가 좀 있긴 합니다. 뭐 전쟁을 막았다, 경제를 어떻게 좀 잘했다. 그건 자기 비리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관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또 그가 군인 출신이고. 그래서 전두환을 무조건 찬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 군인으로서 육사 들어가서 얼마나 50년대 들어가서 얼마나 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그렇게 4년째 육사 어떤 이승만의 덕을 본 거고요. 그랬다. 그리고 그는 뭐 육사 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학비 뭐 등록금 낼 어려움도 없이 그냥 학교 나가서 장교돼 갖고 밥 먹고 살았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쨌습니까? 학교도 못 다니고, 15살 때부터 일하면서 어떠가 농촌에서 그냥 농사 짓거나 하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가 79년도에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가 이런 저런 사항을 보다가, 내가 대통령 해야 되겠다는 욕심까지 들릴 만큼 나라가 엉망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응? 뭐 잘했어요. 뭐 기업들 돈 뜯었고 뭐 한 거는 뭐 그렇게 썩 뭐 권장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쉬운 거는 선거 문제와 그리고 정치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가 제대로 한 게 없다는 거죠. 전두환이가. 또 친인척 비리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씁쓸한 우리 역사죠.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시고 뭐 한 2, 3년만 더 좀 계시다가 은퇴를 했으면은 누가 있었을까?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 자유 민주주의 아니었나요? 그때는? 그런데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속에서도 올바른 민주주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 거죠. 없으니까 망나니 같은 개간첩 같은 새끼들이 나라 정권을 뭐 건드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노태우도 좀 마찬가지죠. 물통 소리 들어가면서도 사실상 비리 공화국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후로는 뭐 말도 못할 상태죠. 김영삼이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71년 대선이 이제 직선제로 하고 나서 유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서거되고 또 장충관 체육관 대통령 나오고 그 87년도 돼서 직선제로 갔고 근데 그게 바로 부정선거로서 이루어진 대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그 총선도 뭐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강권 선거라고 할 수 있는 총선이 아니었을까요? 85년 선거 말입니다. 12대 국회. 그러니까 이제 학생 운동이 거창하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86년 강철, 서신, 뭐 김영환. 한국 대학생이 북한까지 가서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고 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뭡니까? 그래서 87 학생 운동 심각했지 않습니까? 체류탄이 난무하고 말이죠. 그때 저도 수학여행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체류탄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6.29 선언 그런 것이 사실 정부가 손 놓은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결국 개헌이 되어버렸고, 그죠? 그런 역사 속에서 오늘날까지 왔고,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 정치 현 상황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는 자유시민이 있어야 된다. 자유민주시민이 나오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92년도부터 민주주의 위기는 성숙한 시민민주주의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교수님으로부터 특별 교육을 받았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심리를 만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집단의 역동이라는 것을 제가 참 누구보다 잘합니다. 박사학위 받더라도 집단 상담에 참여해보고 그 역동을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이거는 이론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체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역동을 알고 뭐 집단원의 저항이라든지 집단의 그 끈끈함이라든지 그런 걸 아는 사람이 뭐를 해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오늘 전야제 참석을 해야 되나? 참석은 하고 싶죠. 근데 일은 엄청 많죠. 해야 될 일, 입고 나갈 옷도 제대로 없는 이 상태 오늘입니다만은 자유 시민, 민주주의 시민의식은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이 시민사회에서의 타인과 나와의 소통이라든지 행동, 매너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매너도 없고, 그야말로 이제 양아치 새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그 내면 세계의 1인 1인은 다 동정심이라든지 위로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지만 행동 양식이 드러나는 것은
아주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쁜 행동을 하는데 동정을 왜 해줍니까? 네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내 행동도 좋게 나갈 수 없다. 이게 원칙이고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치에 있어서도 내란 상태로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여기에 자유시민이 주인이 국가의 주인이 아무 소리를 안 한다는 것이 이들이 주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죽어서 뭐 천국을 가고 내 종교를 통해서 뭐 극락세계를 가고 그건 없어요. 윤회는 다시 됩니다. 당신들이 못한 것 때문에 이 나라는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가 현재에서 싸워야 되고 이재명을 끌어내야 되는 거죠. 끌어내리고 진짜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심지어 안 되면은 일부 지역을 사서라도 민주시민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가 번창함으로써 다른 주변 시 영역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우리가 신라시대 때 구조 오소경하고는 들어봤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때와 지금과 어떤 차이인가를 모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양국체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새롭게 건국해야 되고요. 도를 없애야 된다는 맛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왕건이가 구조 오소경의 그 통일신라 시대에 있어가지고 뭐 도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충청도 같으면 충주, 청주, 그죠? 전라도 같으면은 전주, 그죠? 옛날 신라 시대 때 배경과 함께 나주. 그래서 나주, 그러니까 나를 갖다 우리 발음상 나도 하기 어려우니까 전라도 됐고, 경상도 같은 경우에도 경주와 상주, 경상도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강릉, 원주, 뭐 그러니까 강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인구 분포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 큰 지역의 이름을 따서 합쳐가지고 도를 만들어 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80개의 시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72개의 각 지역 시가 있는 것이고요. 경기도에 31군데, 뭐 전라도에 몇 군데, 뭐 이런 식으로 경상도에 뭐 몇 군데 그런 거죠. 제주도에 뭐 2군데 이런 식으로 무슨 다 자치도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서 서울특별시라든지 특별시 뭐 행정 특별시라나 세종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런 시 있고 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뭐 광역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결국 80개의 시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좀 바꿔야 됩니다. 한두 개의 시는 합쳐가지고 명칭을 바꿔야 되고요. 지리산천적인 요소를 통해서 경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도를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72개의 시를 붙여가지고 전국을 50개 단위의 시로 만들든지 뭔가를 바꿔야 돼요. 행정체계와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충청도 같은 경우는 충청 남북도, 경상남북도 다 바꾸지 않습니까? 원래는 남북도가 없었습니다. 일본이 만들어낸 거죠. 행정의 편의상.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그것을 일제시대 때의 배경을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국체제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한민족이라 그래도 이 국가의 형성이 계례국, 저는 우리를 보고 계례국가, 우리는 저를 보고 계례국가 하는데 정통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우리가 정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서 양국체제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양국체제를 가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고요. 행정을 바꾸는 거죠. 우리 남한 내에서의 새로운 행정체제를 갖추고 또한 우리가 성장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부산광역시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광역시가 사라진다. 왜? 다른 어떤 주변 도시들이 성장하니까. 그냥 이제 전국에 한 50개나 뭐 아니면은 5군데 행정구역을 나누든지 그런 식으로 음양, 오해, 목화도금수처럼 그러면서 10개의 뭐 청간의 개념으로 시를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모습에 북한이 변화를 일으켜서 나라가 다시 이제 합쳐지는 거죠. 합친 국가 상태에서 다시 중국과 합쳐진다 할까요? 중국과의 어떤 관계가 좋아진다고 할까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자유시민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결국 내가 잘 살면서 타인도 잘 살게 만들어가는 거죠. 내 영역이라든지 권력에 복속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잘 아시면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국가를 편성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